안녕하세요. 이덕길 기술사입니다. 전기기능사 필기 7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강의 범위는 자기회로 파트입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48페이지입니다. 이 48페이지에서 기출되는 문제는 첫 번째로 자기저항의 수식과 두 번째로 자기저항의 단위에 대해서 기출문제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알면 되는데요. 첫 번째로 자기저항의 수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자기저항이라는 것은 여기 그림을 보시는 것처럼 여기 자속이 통과하게 되는데요. 이 자속을 통과하기 어렵게 만드는 성분을 자기저항이라고 합니다. 전기에서는 전류를 흐르기 어렵게 하는 요소를 전기저항이라고 했듯이 여기선 자기저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출문제는 첫 번째로 자기저항의 수식인 여기 자기저항의 수식을 물어보고 두 번째로 자기저항의 단위를 물어봅니다. 이 자기저항 파트에선 거의 대부분 이 두 가지만 물어보는데요. 첫 번째로 자기저항의 수식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이런 수식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 분모에 있는 것은 투자율이라고 합니다. 분모의 두 번째로 있는 것이 자로의 면적인데요. 여기 그림에서 보듯이 이 자기회로를 구성하는 면적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 요소로는 자로의 길이인데요. 여기 그림에서 이 자속이 통과하는 길이를 자로의 길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자로의 길이는 이 원을 이동하는 길이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수식에서 이 투자율이란 것은 자속을 투과하는 비율로서 투자율이 크면 클수록 자속이 통과하기 쉬워집니다. 투자율이 작아야 자속이 통과하기 어렵기 때문에 자기저항이 증가하고, 그리고 여기 자루의 면적이 작으면 작을수록 자속이 통과하는 면적이 작기 때문에 여기 분모에 있는 요소들이 작으면 작을수록 자기저항은 커지게 됩니다. 그리고 자루의 길이가 길면 길어질수록 이 자속이 통과하는 이동 거리가 길어지기 때문에 자기저항도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수식의 의미를 생각하시면 이 수식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자기저항의 단위입니다. 이 자기저항의 단위는 암페어턴 웨버라고 하는데요. 이 단위에서 의미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암페어턴은 기자력의 단위고 웨버는 자속의 단위입니다. 자, 이제 그럼 기자력과 자속과 자기저항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자기회로에서 자속을 발생시키는 요소는 여기 있는 이 코일 부분입니다. 이 코일에서 자속을 많이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전류를 많이 흘려주거나 코일을 많이 감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 자속을 발생시키는 힘을 기자력이라고 하는데요. 여기 48페이지 중간에 기자력 F는 N 곱하기 I 암페어 턴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자력이 세지려면 코일을 많이 감아야 하고 전류를 많이 흘려줘야 합니다. 그래서 단위는 전류의 단위인 암페어와 권수의 단위인 턴이 합쳐져서 암페어 턴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자력을 아무리 많이 가해줘도 이 자기회로에 자기저항이 크다면 이 자속이 많이 흐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자속과 기자력과 자기저항의 관계를 수식으로 쓰면 이 회로에 흐르는 자속은 자기저항이 작아야 하고 기자력이 커야 자속이 많이 흐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기저항에 대해서 식을 다시 쓰면 이 흐르는 자속분의 기자력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단위로서 나타내면 자속의 단위는 웨버이고 기자력의 단위는 암페어 턴이기 때문에 이 자기저항의 단위가 암페어 턴 퍼 웨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48페이지에서 중요한 게 자기저항의 수식과 단위인데요. 이 두 가지를 꼭 숙지하시고 넘어가시길 바랍니다. 49페이지입니다. 49페이지의 자속밀도인데요. 이 49페이지에서 나오는 기출문제는 첫 번째로 여기 자속수와 두 번째로 자기력선의 수를 물어봅니다. 그래서 여기 칠판에 보이는 이 글은 52페이지에 있는 기출문제 해설에서 가져온 건데요. 이 49페이지에는 안 나와 있어서 제가 캡처를 해왔습니다. 먼저 기출문제에서는 m 웨버의 자하에서 m개의 자속과 μ 제로분의 m개의 자기력선이 나온다고 했는데요. 이 자체가 이 보기에 다 답이 됩니다. 이 그림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m 웨버의 자하가 있습니다. 자하라는 것은 이 자석을 의미합니다. 전기 파트에서는 전하에서 전기력선과 전속이 나온다 그랬는데요. 자속 파트에서는 자하에서
자속과 자기력선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M 웨버의 자아에서는 M개의 자속이 나오고 μ0분의 M개의 자기력선이 나온다고 합니다. 이게 가우스의 법칙이라고 하는데요. 이 산업기사 기사에서는 이 자속과 자기력선의 관계에 대해서 자속 밀도와 자기에 관한 이런 법칙들을 전기자기학에서 배우게 되는데요. 이 기능사 파트에서는 중요하게 다루지 않고 이렇게 복잡한 문제도 잘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기출문제를 푸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M 웨버에서 M개의 자속이 나오고 μ0분의 M개의 자기력선이 나온다는 이 두 가지만 분류해서 정확히 기억해 두시면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이 시험장에 가시면 이 자속이 M개였는지 μ0분의 M개였는지 이게 헷갈려요. 그래서 우선 하나만 외워두시면 나머지 반대편 건 따라오니까 자기력선은 자동으로 밑에 μ0가 있다는 것을 이렇게 기억해 놓으시면 이렇게 수월하게 암기하실 수 있습니다. 학습 정리입니다. 이번 시간은 진도가 좀 짧았는데요. 간단하게 학습 정리를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자기저항의 수식입니다. 이 자기저항은 투자율과 자로의 길이 또 자로의 면적의 관계가 있었는데요. 이 자기저항은 투자율이 작을수록 그리고 자로의 면적이 작을수록 자로의 길이가 길수록 자기저항이 커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수식으로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두 번째, 자기저항의 단위입니다. 자기저항이라는 것은 어떤 자기회로에서 자속을 흐르기 어렵게 만드는 성분을 말했는데요. 이 자기저항은 기자력과 자속의 관계에 대해서 서술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저항의 단위는 암페어 턴 퍼 웨버입니다. 웨버는 자속이고 암페어 턴은 기자력입니다. 세 번째, M 웨버에서 나오는 자속의 수는 M개입니다. 가우스의 법칙에 의해서 M 웨버에서 M개의 자속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네 번째, M 웨버에서 나오는 자기력선의 수입니다. μ0분의 M개가 나온다고 했습니다. 이 가우스의 법칙에 의해서 M 웨버에서 나오는 자속수는 M개이고 자기력선의 수는 μ0분의 M개라는 정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